예, 김영권입니다. 이번 통계표를 보면은, 직업군별로 보면 말입니다. 농림축산업 이쪽 부분에서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꽤 몇 년 전부터,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숫자보다 이도향촌,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는 숫자가 더 늘어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 벌써 몇 년 됩니다. 최근에 귀농, 귀촌, 귀여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은 연령별로 볼 적에는 고령자가 많다면 이 정년 이후에 노후를 농어촌에 가서 지내겠다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40세 이하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년층이 인생을 대하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계시고 농업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겨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젊은 층의 농업 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통계에서도 한두 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업 부분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우리 농림축산 이쪽이 일자리 창출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농림축산업, 식품까지를 포함해서 이쪽에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쪽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통계를 보면 귀농 청년에 비해서 귀여 청년들의 소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고되고 또 청년기의 특성상 소득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른바 자본의 회임기간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긴 농업이 청년기의 리듬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오히려 보람을 찾거나 더 많은 성취를 얻는 그런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추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더 많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주 등 몇 개 도시에서 로컬 푸드 시스템을 정착하고 그리고 지역 단위의 푸드 플랜을 마련해서 정책을 편 결과 고령층, 그러니까 여성, 고령농, 그리고 신규 귀농인들 이쪽에서 소득이 확실하게 나아지고 그리고 지역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완주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37만여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보다 이 국가 푸드 플랜을 새로 설계하고 이쪽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참 좋은 생각이고요. 저도 완주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완주의 그 로컬 푸드를 하신 분들이 맨 처음에는 완주시에 의지하고 또 기존의 농협에도 의지했지만 이제는 로컬 푸드만을 위한 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시에 의지했던 것 빚을 갚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그 판매장 있는 건물 그것까지도 넘겨라 팔아라 우리가 사겠다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로컬 푸드를 하겠다는 농촌의 그 농어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보시고 그냥 외형만 이렇게 추구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긴 눈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고 지자체가 도와주면 정부도 그런 지자체나 농어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농림부 장관님, 전국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그 푸드 플랜을 세우고 공공급식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러플리 계산해서 한 6천 개 이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천 개요? 일자리? 예. 전국에 했을 때? 그러니까 혁신도시 10개 도시. 혁신도시 예. 10개 했을 때? 예. 그 총리님, 공공급식에 지금은 학교급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대기업과 군대까지 확장해 나가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농수부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입주기관부터 현지 식자재를 쓰시는 방향으로 상생을 기해해 나간다면 약간의 원가 상승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상생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고 그 지역의 농어민들을 도와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 사업이 잘 성공해 가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요. 네. 만족도가 매우 높고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자리 이 고용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죠? 네. 이 양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푸드 플랜과 이쪽에서 확보되는 일자리는 매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살펴보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 자체가 균형 발전과 상생이기 때문에 현지 이 식자재를 사용케 하는 것은 그런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와도 매우 부합되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은 영역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분산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생산한 것을 생산한 가까운 데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중앙 집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분산 생산의 현지 소비인데 네. 과거 원전과 그 화력 에너지 중심의 중앙 집중적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나아간다고 발표만 하고 있지 실제로 증가도 제대로 성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 집중적 에너지 정책을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김 의원 말씀처럼요. 에너지 정책은 소규모 분산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탈원전이 실제보다는 굉장히 과장되게 지금 쟁점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여름에도 일본은 좀 안정적인데 왜 우리는 불안했느냐 수치상으로는 꼭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원전 예비율이 전력 예비율이 우리가 더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안심하고 에어컨 키십시오 했던 것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 생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금률이 일본은 20%를 넘고요. 우리는 5%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원전 의존율이 30%쯤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태양광이 환경을 훼손한다든가 몇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완화해 가면서 좀 확충해 가는데 속도를 내야 되고 현재까지는 김 의원님 말씀처럼 시끄럽기만 했지 그렇게 속도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 오셨으니까 소개하시고 또 서남석 의원님. 김한표 왔습니다. 예. 먼저 본인 소개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질의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에 지금 다 인사를 하셨는데 지금